75을 넘기고부터 몸 어딘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불편함이 찾아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후가 숨어 있다면 여러분은 혹시 눈치채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75을 넘긴 이후에 나타나기 쉬운 장수체질의 신호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치 못한 징후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미 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앞으로의 일상이 분명 더 긍정적으로 더 활기차게 바뀌어갈 것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약 80일, 새 여성이 약 87세로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남성은 약 72살, 여성은 약 75살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불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지금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곳, 흔히 블루존이라 불리는 지역인데요. 예를 들면 전라남도 완도, 제주도, 남원 충청북도, 단양 같은 곳들이 그것입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온화한 성격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웃과의 유대감, 적절한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처럼 단순하고 안정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진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런 생활 속에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건강의 신호가 75을 넘긴 시점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징후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뜬다. 예전엔 알람 소리가 들려야 겨우 눈을 떴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오늘 하루가 기다려지는 듯한 기분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혹시 낯설게 느껴지셨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소한 변화 속에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적인 징후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깁니다. 물론 수면의 깊이나 구조는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을 충분히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오히려 예전보다 몸 상태가 더 가볍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몸 어딘가에 불편함이 있거나 피로가 쌓인 경우 잠에서 깨는 일이 쉽지 않고 깨어나도 하루 종일 무기력함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의 기분입니다.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괜히 버겁고 우울한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작게나마 오늘도 해볼 만하겠다. 밥을 잘 먹고 움직여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는 단순한 기상 패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리듬이 잘 맞춰져 있고 내면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연스러운 기상이 장수체질의 신호로 간주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우리 몸속의 생체 리듬, 즉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뇌 속의 시상하부는 외부의 햇빛과 생활 패턴에 따라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분비, 면역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몸 전체의 조화가 흐트러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질병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저절로 눈을 뜨고 배가 고파지고 졸음이 찾아오는 흐름이 일정하다면
이는 장기들의 기능 혈압, 혈당 조절 능력까지 포함해 몸속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최근 아침 7시 이전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신 적 있으신가요? 깨어난 뒤 별다른 준비 없이도 바로 움직일 수 있었던 날은 없으셨나요? 혹은 아침밥이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던 날은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자주 느껴지신다면 그건 지금 당신의 몸이 젊고 활기찬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새벽에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알람이 울리기 전 억지로 몸을 끌어올리지 않아도 눈이 떠지는 날이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는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당신의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작은 변화에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기상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피어오르는 생명력의 징조 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징후 감정의 파동이 잔잔해졌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말투에 괜히 신경이 쓰이고 버스가 조금만 늦어도 짜증이 나고 가족의 한마디에 괜히 나를 세웠던 그런 날들. 그런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차분하고 그저 괜찮아 하고 한번 웃어넘기게 되지 않으시나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용히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유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자의 유형이 바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마음의 상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과 혈당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나아가 뇌의 기능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몸속에 염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적고 장기나 뇌 조직이 손상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자주 느끼거나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주 떠오른다는 변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지나쳤을 상황에서 저 사람도 바빴겠지, 저 말이 나를 걱정해서 나온 거겠지 하고 따뜻하게 해석하게 되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는 뇌 속 전두엽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징후입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판단력과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이 부위가 건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곧 치매 예방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꾸 훈계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조용히 들어주는 일이 많아졌어요. 나도 변했구나 싶죠. 또 어떤 분은 예전보다 사람들에게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조용한 변화야말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계신가요? 감사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되셨나요? 예전 같으면 쉽게 화났을 상황에서도 한숨 쉬고 웃고 넘긴 일이 많아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은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의 평온함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 전체의 균형과 면역력 삶의 질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건강의 바탕이 됩니다. 마음이 잔잔해질수록 몸도 함께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잔잔함 속에서 우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평화를 택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삶의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 매일 배변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라는 말이 점점 더 느껴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느껴지는 변화 중 가장 민감하면서도 쉽게 지나치는 것이 바로 배변 습관입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매일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75을 넘은 이후에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무리 없이 배변을 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소화력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장의 움직임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고 몸의 순환이 균형 잡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변비나 가스, 참 묵직한 복부 불평함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장의 연동 운동은 느려지고 물을 적게 마시거나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 운동 부족 등이 겹치며 장은 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한 번 그것도 자연스럽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배변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분의 몸속은 아직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전신 면역력과 체내 염증 수준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 부릅니다. 기분과 감정, 심지어 우울감까지도 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장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표정이 밝고 생각이 긍정적이며 일상에서 의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속 노폐물이 잘 비워지면 머릿속도 맑아지고 기분도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혹시 요즘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배변이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혹은 변의 색이 노란빛이나 밝은 갈색을 띠며 식사 후에 배가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당신의 장은 매우 건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러 억지로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체 리듬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장을 위한 작은 노력을 생활에 더해보면 어떨까요? 김치, 된장, 청국장과 같은 발효 음식과 제철 나물류, 미역이나 다시마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여기에 하루 1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 그리고 저녁 무렵 가볍게 걷는 습관이 더해진다면 장은 한층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혹시 나는 그냥 잘 나오는 편인지 아닌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그 리듬을 들여다볼 기회입니다. 배변은 그저 몸의 필요를 해결하는 기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 상태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는 습관이 조용히 몸속에서 벌어지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절대 무심히 넘기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그 하루의 첫 신호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 징후, 대화가 즐겁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조용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고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예전보다 많지 않다 보니 침묵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괜히 기다려지고 통화 한 통에도 기분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화가 피곤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나는 시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요즘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고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분 좋게 바꿔주는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분명히 장수 체질로 나아가고 있다는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회적 연결이 약해지면서 외로움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잣말이 늘고 말수가 줄어들고 웃을 일이 드물어지면 마음뿐만 아니라 뇌도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나 75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누구랑 통화나 해볼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건 그 자체로 마음속 에너지가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있고 뇌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일상적인 대화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의미 없는 듯한 잡담 옛 추억을 나누는 이야기, 소소한 농담 주고받기는 뇌의 앞부분에 위치한 전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자극해줍니다. 이는 기억력, 판단력, 감정 조절 능력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웃으면서 수다를 떠는 그 시간이야말로 뇌 전체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비타민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랑 하루에 한 번 전화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만 나눠도 마음이 활짝 펴지는 기분이 들죠.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는 분일수록 외로움이나 우울함 일상에 흐트러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도 훨씬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주 1회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면 그건 이미 내 마음이 사람을 향해 열려 있고 그 에너지가 몸속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요즘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모임 취미 활동, 전화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등 의외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고 어느새 새로운 대화의 즐거움을 되찾게 됩니다. 대화는 단지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이고 스스로를 다시 생기 있게 만드는 자극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들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건강은 그 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5번째 징후,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낀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유난히 고맙게 느껴지는 아침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괜히 반갑고 들려오는 새소리에 마음이 놓일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별일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밥 한 끼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이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마음의 변화는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면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명순 어르신은 올해로 101살이 되셨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늘 고맙다, 다행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예의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말들에는 삶에 대한 깊은 수용과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감정이 날카롭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심리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갖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 기능이 더 안정적이며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도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가 이제는 그저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요.
큰 병을 한번 겪고 나니 물 마시는 것도 걷는 것도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더라고요. 이처럼 일상 속 감사를 느끼는 감사 센서가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몸도 경직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과 몸이 함께 유연해지면 노화도 훨씬 순하고 온화한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혹시 요즘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렵고 불편한 일 속에서도 작게나마 배움을 찾고 계신가요? 예전에 자신에게 정말 잘 살아왔다, 고생 많았다고 속으로 말을 건넨 적은요? 그렇다면 당신의 내면은 지금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는 결코 거창한 대상에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것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감정이 삶을 바꾸는 진짜 시작점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했던 일을 작은 메모지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처음엔 머뭇거리게 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스르르 풀리며 나도 모르게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살면서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의 방향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고 노년을 더 따뜻하고 빛나게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꺼낼 수 있는 당신이라면 지금 이미 그 자체로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춘 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채널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올해로 92살이 된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이정순 할머니입니다. 이정순 할머니의 삶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필요한 소중한 단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챙기느라 하루하루가 쉴 틈 없이 지나갔고, 쉰이 넘어서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는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과 책임이 밀려왔습니다. 일흔이 지나고 나서는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더 이상 인생에 큰 기쁨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는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5을 넘긴 어느 날부터 삶에 대한 시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가만히 누워 아,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밥 한 숟갈도 소중하게 느껴졌고, 시장에서 우연히 본 조그만 꽃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란도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 오늘도 기운 좋아 보이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특별한 운동이나 약 대단한 건강 비결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음식은 꼭꼭 씹어 천천히 먹고 자주 웃는 것, 그게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단순한 습관들이야말로 진짜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요. 이정순 할머니처럼 인생의 후반부에서 마음과 몸이 다시 피어나는 분들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변화야말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그 변화의 씨앗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씨앗에 따스한 빛이 닿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이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75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5가지 장수 체질의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변화, 마음이 차분해지고 짜증이 줄어드는 변화, 매일 자연스럽게 배변이 이루어지는 변화, 사람과의 대화가 즐겁고 기다려지는 변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는 변화. 이 5가지 중 여러분은 몇 가지에 해당되셨나요? 3가지 이상이 떠오르신다면
당신은 이미 장수 체질에 가까운 몸과 마음을 지닌 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은 그 어떤 징후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마음과 생활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침 햇살을 얼굴에 받아보는 것, 식사 한 끼를 천천히 음미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 그런 작고 소박한 실천들이 몸과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결코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다시 살아 숨쉬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마치고 나서 잠시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당신이 느꼈던 변화나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삶의 작은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분명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